안녕하세요. 벽광입니다. 자, 오늘 역학방송 사주명리학 기초 강의 22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이제 기초 단계에서는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천간의 어떤 설명들, 뭐 천간의 기본 개념, 그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10개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천간합이나 천간에서의 통변할 수 있는 기초 요령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쭉 지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12글자에 대한 각각의 개별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 그 전에 이제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지장간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요. 자, 그럼 천간이면 천간이고 지지면 지지지, 또 이제 지장간은 뭐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명리학을 처음 접하시고 조금 기초를 공부하시다 보면 지장간의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못 하시거나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역시 아주 오래전에 이제 처음 역학이라는 걸 접했을 때 이제 지장간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한 적이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장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지지를 설명할 때는 지장간이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지지만 따로 설명하고 지장간은 나중에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장간의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이해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의 12글자 지지의 계절적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자, 그럼 지장간은 과연 무엇일까? 지장간은 그냥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땅 속에 스며 있는 하늘의 기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한 달은 30일이죠? 네, 30일 기준으로 해서 보통 29일, 한 달 29일 몇 이렇게 나와서 이게 달이 이제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하는 그 기간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며칠은 무슨 천간의 기운이 작동하고 며칠은 또 무슨 천간의 기운이 작동하고 하는 시기에 어떠한 날짜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 그 계절이 우리 사계절의 변화가 계속 수시로 순환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의 천간의 글자들이 각 지지에 차지하는 기운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봄에는 어떠한 천간들이 어떤 비율로 기운을 차지하고, 또 뭐 여름의 계절들은 또 어떻고, 가을의 계절은 어떻고, 겨울의 계절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2달의 그 비율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율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그 나중에는 그냥 그 비율을 머리에 암기해 두시는 것으로 지장간을 정리해 두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라는 것이 결국 지구에 서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늘에 떠 있는 이 태양이 곧 양이고, 밤이 돼서 달이 뜨면 음이고, 그 다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목화토금수 이렇게 해서 수성, 금성, 뭐 지구, 화성, 목성까지가 이 오행성 체계에 들어가는 행성 체계죠. 그래서 과거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성의 최대 거리가 목성이었습니다. 이제 뭐 16세기 이후에 이제 아주 원시적인 최초 망원경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된 이후부터 토성에 어떤 띠고리가 있다는 것이 이제 처음 발견되기도 했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고천문학을 정립하던 시기에는 목성까지가 이 오행성 체계로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천문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시면 목성에서 목생화, 화성, 화생토, 그다음에 지구, 토생금, 금성, 금생수, 수성, 이런 식으로 인력관계가 이렇게 태양 쪽으로 흐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없이 어렵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간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율표를 한번 일단 보실게요.
자, 비율표를 지금 한번 제가 띄웠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이제 위에 인월이라고 되어 있는 달이 있죠. 인월, 묘월, 진월, 사월 이렇게 해서 월별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월은 정월달은 이제 우리가 인월을 정월달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상단에 그 달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구정 때, 그러니까 구정가 설날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저 정월이라는 것은 이제 음력 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치면은 2월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저기 설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입춘이 같이 있는 달이 보통 양력으로는 2월 달이고요. 음력으로는 1월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인월을 정월이라고 하고 1월이라 하지 않고 정월이라 보통 부르죠. 그래서 정월대보름 있는 달. 그래서 정월달의 보름날이 바로 정월대보름이라고 우리 여러분 불언 까먹는 날 있죠. 자, 바로 그 정월입니다. 그래서 그 달부터 인묘진 쭉 나가는데 보시면 이쪽 월 밑에 초기, 중기, 본기 이렇게 있어갖고 인월 밑에는 뭐 무가 7.2, 병이 7.2, 뭐 갑이 1점, 16.5 이런 식으로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월은 이제 갑이 10.3, 을이 20.6 이런 식으로 해서 갑을이 각각 비율을 차지하죠. 자, 이런 식으로 각 월별로 자, 여러분이 봐왔던 기초 천간 시간의 그 10천간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각 월별로 그 인월이라는 지지 밑 안에 초기, 중기, 본기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아니면 이제 어떤 달은 초기와 본기로만 돼 있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돼서 분포되어 있다. 이게 바로 지장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도표상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명리 관련 우리 고서적에 보면 7일하고 뭐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2시간까지 따지진 않고 그 소수점 이하는 나중에 이제 띄고 앞에 이제 숫자만 해서 정월 달에는 7, 7, 16일 비율로 되고 뭐 묘월에는 갑을 이런 식으로 해서 10, 20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앞에 숫자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암기해서 적용하도록 하죠. 자, 이것이 바로 지장간의 도표에 해당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명리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계속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초기에 외우셔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한번 표는 띄워드렸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설명을 이제 자세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 내용을 다시 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해갖고 도표가 나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음양 부호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월은 양의 부호, 묘월은 음의 부호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달이 음양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다 또 플러스 추가해서 표현을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인묘진 달은 봄의 목에 해당되는 계절의 달이고요. 그래서 계절도 위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우선 차서라고 해서 그 글자의 순서로 보면 자축인묘진 사오미 신유술해로 나가지만 우리는 이제 이해할 때 우선은 편의상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놓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묘진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월은 어느 달이라고요? 음력 1월이 되는데 이걸 정월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력 2월이고요. 이건 3월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 쭉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 되겠죠. 똑바로 안 써졌네요. 자, 그렇게 하고 양력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양력으로 치면 이것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양력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력, 양력의 이 달 변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처음에 헷갈리거든요. 초보 때.
자, 그러면 자, 설명을 한번 쭉 들어보면 지장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항상 인월은 봄이 처음 들어오는 계절이죠. 그래서 봄이 처음 들어오면서 항상 계절은요, 이 지지에서의 계절은 그 계절이 해당되는 계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다음 계절이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무가 7일을 잡고요. 무토가 7일을 잡고, 자, 인월은 봄의 시작이기 때문에 다음 계절은 화인, 여름이죠. 여름이 여기서 생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여름 계절인 화에 병화가 7일을 얻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요? 다음 계절이 이 자리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7일을 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초기, 중기, 본기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본기는 당연히 며칠이요? 이제 7, 7 하면 14일이죠. 그래서 16일이 됩니다. 앞에 초기는 7일을 분할받고 중기는 병화가 다음 계절 준비로서 7일을 배정받고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예요? 간목이겠죠? 간목이 본기로서 이달의 자기 계절의 기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잡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인월의 땅 속에 있는 지장간의 천간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천간의 기운이 땅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 땅 속에 장, 숨겨져 저장되어 있는 간, 천간이죠. 그래서 지장간 부르는 겁니다. 자, 묘월이 되면요, 이 앞에 인월의 본기 갑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초기 10일을 초기 10 갑은 10일을 배정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봄의 시작이고 묘달은 봄에 이제 가장 기운이 강한 달, 가운데 달이죠. 인묘진 중에서. 그래서 여기는 목의 기운만 가장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이 갑이 되고 을이 본기로 20일을 배정받습니다. 여기는 중기가 없어요. 원래는 갑이 여기 이제 숨어 있어서 갑갑 10 이렇게 10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이걸 빼고 중기를 빼고 이렇게 10, 20으로 통칭해서 정리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진월이 되면은 이제 봄이 무르익고 끝나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환절기예요. 그래서 을목을 그대로 연결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9일을 을목이 이어봤고요. 그 다음에 항상 모든 계절의 마지막 달인 그 환절기에는 앞 계절의 기운이 들어와서 저장됩니다. 그러면 이 목 앞에는 뭐였어요? 겨울이었겠죠? 겨울은 수기의 기운이었죠? 그래서 수의 기운이 잘 저장돼서 보관됩니다. 그래서 이 수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서 개수가 3일짜리로 이렇게 저장됩니다. 앞 계절이 저장돼요. 그리고 여기도 본기는 뭐예요? 토니까, 진토죠? 토니까 당연히 18일을 무토가 잘못 썼네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무토가 18일을 계속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봄의 계절에 인묘진 석 달이 지장간의 비율이 정리가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어떤 계절이 시작되는 첫 달은 다음 계절이 미리 생을 받는 것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절이 정리되는 환절기 마지막 그 달에는 앞 계절의 기운이 정리돼서 창고로 들어와 보관된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월이 되면 이제 여름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이 무토가 다시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7하고 무토가 이렇게 이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름의 시작이니까 다음 계절이 뭐죠?
가을이 되겠죠? 가을은 금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금이 여기서 기운을 생을 봐서도 준비를 합니다. 미리. 그래서 이 무토 밑에 경이 7일로서 생을 얻습니다. 가을이 들어오는 거죠. 미리 여기서 생을 얻는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는 당연히 여름이니까 화죠. 그래서 본기가 병화가 16일을 배속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달로 넘어가면 이제 여름의 한 가운데죠. 5달이 되겠죠. 이 5달. 5달은 여름에 화가 가장 강한 시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병화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기운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병이 10, 그 다음에 정이 20을 받아야 되는데 화인 여름달만 너무 지나치게 화기가 세면 폭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폭발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완충제를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기토를 9일을 넣어줍니다. 여기에만. 그래서 20일에서 쪼개가지고 9을 기토에 배정하고 나머지 10일만 정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병이 10, 원래는 여기는 이제 병이 10, 정이 2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앞에 묘달도 그랬으니까요. 자기 기운만. 그런데 여기는 화기운이 너무 충천하니까 이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충진제, 이런 완충제를 넣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미월이 되면 어떨까요? 미월은 이제 여름이 정리되는 달이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정이 이렇게 넘어가서 일단 좀 받고요. 정화가. 그래서 9일을 받고요. 그 다음 앞계절이 정리돼서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름의 앞계절이 뭐예요? 봄이죠. 그래서 이 정리될 때는 간목이 아니라 을목으로 정리됩니다. 앞에 정리될 때도 보면 진에서 보면 이 수가 정리될 때 임수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계수로 저장돼 있죠. 여기 보시면요. 자, 그래서 여기도 그 3자리로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기토가 이 미토가 음토니까 기토로 받아요. 18일 본기가 되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신월이요. 신월은 무토가 다시 땅으로서 기운을 이어받고요. 앞에서는 이제 미토가 음토다 보니까 기토지만 신은 다시 양의 금이기 때문에 무토로 받습니다. 그래서 또 7일을 배속받고 이때는 겨울이 또 준비를 하면서 장생을 얻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수가 또 7일을 배속받습니다. 그리고 신월이니까 경금이 본기가 16일로 배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6월이 되면 이제 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가을의 가운데죠. 그러니까 경금이 일단 10으로 받고요. 자, 유가 20일로 받습니다. 그래서 10, 20 이렇게 금의 기운으로만 가득 차 있게 되죠. 자, 그 다음 술월이 되면 앞에 이 신이 다시 또 넘어오면서 9일로 받고 신. 그 다음에 앞계절인 여름이 정리하는데 자, 화의 기운이 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리돼 들어올 때는 음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정이니까 3자리가 3으로 배석해서 정리돼서 보관됩니다. 그 다음에 술토니까 본기가 무토로서 18일을 배성받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때요? 다시 또 겨울로 넘어가죠. 겨울의 시작 해월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무토로 기운을 이어받고 7일 받고요. 초기로. 그 다음에 다음 봄을 이제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간목이 7일을 배족받으면서 생을 얻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계절인 봄을 준비하죠. 자, 16은 뭐예요? 자기 본기는 당연히 겨울이니까 수죠. 그래서 임수가 본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임수가 이제 넘어가서 수가 가장 왕한 자월이 되죠. 그래서 10일은 임수가 받고요. 자, 20일 본기는 계수 10, 20 이렇게 해서 자기 기운이 물의 기운으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달인 축월은 계수가 다시 받아서 9일을 배속받고요. 자, 앞에 가을에 금기를 정리하죠. 그래서 정리해서 들어올 때는 음간으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경금이 아니라 신금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럼 3자리로 정리해서 보관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축토는 음토니까 기토가 본기가 돼서 18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정리가 되죠.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쭉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인월, 그 다음에 4월, 그 다음에 신월, 해월은 모든 계절의 그 시작이죠. 그래서 이것을 맹이라는 말을 씁니다. 맹은 만맹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맞이, 우리 맞이형이다 그러죠. 제일 먼저 처음 들어오는, 계절에 처음 들어오는 달이다. 그래서 이제 여름은 맹춘, 그 다음에 봄은 맹춘, 그 다음에 여름 맹하, 그 다음에 가을은 맹추, 겨울은 맹동, 이런 말을 씁니다. 추나추동이죠. 그래서 맹자가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인신사의 달을 의미합니다. 이 달은 모두 공통적으로 비율이 7, 1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헷갈리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7, 16은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계절이 시작되는 인신사의 달에 처음 계절이 시작되는 달은 전부 맹이라는 계절을 써서 맹춘, 맹하, 맹추, 맹동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7, 16이고 항상 여기에 중기에는 뭐예요? 이 7일은 다음 계절의 천간, 계절의 천간의 글자 여기서 생을 얻는다 이렇게 하시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16일은 당연히 본기니까 자기 계절의 글자에 양간이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이제 좌오묘유가 있습니다. 좌오묘유. 자,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봄이니까 묘,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항상 그래서 간목이 10, 을목이 20 이런 식으로 여기도 경금이 10, 그 다음에 신금이 20, 그 다음에 임수가 10, 그 다음에 계수가 20 이런 식으로 12, 20의 비율로 자기 목이면 목의 천간, 그 다음에 금이 금의 천간으로 가득 차지고 그러나 5달은 어떻다고요? 병정으로 물론 차야 되는데 중간에 뭐를 하나 넣었다고요? 폭발방지형 기토. 자, 완충제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10일은 같고요. 20일을 쪼개서 9, 10일로 이렇게 배속을 나눠놨다는 거. 요것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진술충미죠. 그래서 자, 여기 나오는 대로 봄에는 진,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술, 축. 자, 이렇게 사계절의 환절기죠. 자, 이 달에는 그래서 봄은 뭐죠? 뭐가 정리해요? 앞 계절이 와서 앞에 구자리는 앞에 그 자기 계절의 기운이 계속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는 봄의 기운이니까 목의 기운이 계속 넘어와서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는 여름이니까 화의 기운이 계속 이어져 온 거죠. 여기는 술은 가을이니까 금의 기운이 계속 이어져 남아 있는 거고, 축은 해자축이니까 겨울에 수기가. 그래서 앞에는 지는 을, 그 다음에 미는 정, 그 다음에 술은 신, 그 다음에 축은 개. 이런 식으로 초기는 자기 계절의 글자의 마지막에 초기까지 아직 기운이 작용하고요. 중간에 3자리는 뭐라고요? 앞 계절의 기운이 정리돼 들어온다 그랬죠? 지는 봄이니까 겨울의 글자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수가 들어오는데 양간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정 때는 음간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자리. 그 다음 미는 여름이니까 봄의 기운이 와서 정리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을이 들어오겠고요. 그 다음에 술에는 가을이니까 여름이 와서 정리니까 화가 들어오니까 정이 들어오겠죠. 축은 겨울이니까 앞에 가을이 정리되니까 신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9, 3, 18의 비율인데 18은 본기라고 그랬어요. 다 모두 진술충미는 토가 본기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는 을계, 무, 진토가 양토니까요. 미는 정을, 기, 음토니까요. 술토는 신정, 무, 양토니까요. 그 다음에 축은 개신, 기가 본기가 되겠죠. 여기도 음토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진술충미의 토의 사계절의
이 환절기는 결국은 뭐예요? 토라고 하는 본연의 속성도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기 계절의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고 저장된 전 계절의 기운도 남아있고 토의 본성인 자기 본성도 남아있는 상당히 관문과 토가 든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목의 기운을 열고 있고 이제는 뭐 수기운을 정리해서 넣어놓기도 하고 토의 기운을 아직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관문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래서 이 진술충미가 본기는 토지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사주명리학에서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나왔던 좌우묘유는 각 계절의 왕지죠. 그래서 아까 인신사에는 각 계절이 시작되는 것이라 만맹자를 쓰고, 자 이렇게 좌우묘유는 자기 계절의 중간이다. 그래서 가운데 중을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봄이면 중춘, 중하, 중추, 중동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진술충미는 각 계절의 끝이다. 그래서 끝계자를 씁니다. 끝계자. 그래서 끝계자를 쓰기 때문에 이 계자에서 계춘, 계추, 계하, 계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맹중계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쓰인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한자적으로 이제 나중에 책을 보다 보시면은 맹춘, 중춘, 계하, 계춘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익혀 두시고요. 그래서 지장간의 비율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12달이 배정돼서 순환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결국 진술충미라고 하는 진술충미가 아니라 12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땅속의 기운이 내장되어 있어서 저장된 기운이 계속 순환해서 12달이 지나가면서 이런 천간의 기운이 숨어 있으면서 계속 천간과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지장간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지장간의 비율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초기는 7, 7, 16 항상 첫 계절 시작되는 그 달은, 그 다음에 중간 자기 계절이 확실한 달은 10, 20, 그 다음에 마지막 그 계절이 끝나는 환절기에는 항상 9, 3, 18의 비율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이 돌아가는 이치는 아까 설명된 대로 그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비율 자체는 3계절이 7, 7, 16, 10, 20, 9, 3, 18 이게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12달이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각 계절이 순환 반복되면서 기운이 생을 받기도 하고 다시 저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기운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계절이 나타나고,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 순환 반복되는 게 바로 지장간의 이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장간의 비율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지요. 자, 지금까지 지장간의 그 비율을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도록 한번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음도 이제 강의 전까지는 이제 지지가 이제 강의가 시작되겠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러니까 이제 이 지장간을 잘 이해하시고 그걸 숙지해 두신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자면 자, 축이면 축하는 이 개별적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안녕히 계십시오.